나이 70세가 넘어가면 제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 99% 이렇게 됩니다. 70대가 되면 누구나 겪는 현실과 지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70세라는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70세, 아마 이 시기를 겪으신 분들이나 곧 다가오시는 분들 모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이러한 궁금증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즐겁게,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죠. 70세라는 나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숫자로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시기는 우리가 젊을 때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이 크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70세가 넘으면 제 아무리 부자라도 결국 99% 이렇게 된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의 흐름, 바로 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노화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70세 이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들, 그리고 그동안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70세 이후의 삶을 훨씬 더 준비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60세 이후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대에는 이러한 변화들이 천천히 시작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그 변화는 본격적으로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매년 약 3%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와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실 몸속에서는 점점 더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저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작은 부상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신진대사도 느려지게 되어 체중 증가나 만성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70세가 넘으면 이런 문제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5세가 넘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5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졸중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 병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70세가 넘으면 뇌졸중 예방을 위해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그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고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신체적 문제와 결합해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청력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70대가 되면 청력 문제를 겪는 분들이 무려 절반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력이 떨어지면 단순히 소리를 잘 못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외로 큰 사회적, 정신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력 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에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될 수도 있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곧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은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울증은 우리 몸의 신체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신 건강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력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소통의 질이 나아지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은 특히 70세 이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 섭취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 고기는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고기를 섭취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에 고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가 기분 좋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이 부족하면 우울증과 의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기를 적절히 섭취하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할 수 있어 의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과도한 고기 섭취는 건강에 좋지 않겠지만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적절히 고기를 포함하는 것은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앞서 근육 감소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외에도 신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대사량이 줄어들고 신체 내부의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느끼는 체력 저하와 직결되죠. 그러다 보니 나는 나이가 많으니 쉬어도 돼. 운동은 이제 젊은 사람들 몫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운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육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꾸준한 신체 활동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실 70대의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은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분들은 운동을 멀리하고 주로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런 생활 습관의 차이가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안정에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하지 않으면 노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 예를 들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산책만으로도 심박수를 적당히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매일 30분 정도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매일 걷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건강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70대가 되면 마음의 변화도 신체 못지않게 크죠.
특히 70대에는 의욕 저하가 두드러지며 이것이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시나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활동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이는 매우 악순환입니다. 의욕이 없어져 가만히 있게 되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더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활동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결국 더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게 되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울증은 70대 이후에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혹은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대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방치하면 결국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즐거운 취미 활동을 통해 기분 전환을 시도해 보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 교류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들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음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함께 대화할 사람이 부족하시다면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동호회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런 곳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권장할 만합니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어렵다면 독서나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기분 전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마음을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에서 벗어나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요. 물론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쉬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활동을 멈추는 것은 우리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 꼭 직장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에도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거나 봉사활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면 우리의 뇌와 몸은 점점 더 빠르게 쇠퇴하게 됩니다. 신체 기능과 뇌 기능 모두가 활동을 통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 후에도 자신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 후 전혀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시간이 잘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자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의욕 저하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경우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쉽게 무기력해지거나 감정적으로 침체될 수 있는데요. 이는 꾸준한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세요. 꼭 직장에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일상을 계속해서 바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 7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70대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습관은 그 이후 80대, 90대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의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의 습관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단순한 일상 습관조차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면 그 작은 변화가 80대 이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매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습관은 빠르게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생활은 노화 속도를 2배로 빠르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대에는 의도적으로라도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닌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좋은 습관을 만들면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상태가 몸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마음과 몸은 따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피로감이나 무기력함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7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이유로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 후의 고립감, 사회적 역할의 축소, 친구나 지인의 상실 등 여러 요인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게다가 신체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그대로 우울증이나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우울증은 단순한 기분 저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는 심각한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의욕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근육 감소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 자체로도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수용과 감사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들, 예를 들어 신체의 노화나 주변 환경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 변화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힘차게 달리거나 무거운 짐을 들 수는 없을지라도 매일 아침 가볍게 산책을 하며 느끼는 신선한 공기와 햇살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살면 더 빨리 늙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단순한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정신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이는 곧 우울증이나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도 꾸준히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모임이 제공되고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취미를 공유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큰 활력을 줍니다. 특히 고립감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설령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지역 커뮤니티나 노인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A 이처럼 melhor 70대 merendeira, 이후에는 a melhor merendeira, 의도적으로라도 a melhor 사람들과의 merendeira, 교류를 a 유지하는 melhor 것이 매우 merendeira, a 중요합니다. melhor merendeira.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마음과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쌓이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몸과 마음의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는 습관은 신체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기를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과일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피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음식을 적절히 섭취하면 마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 밤에 잠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 등 아주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면 이런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80대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노화와 싸우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70대까지는 어떻게든 노화와 싸울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80대가 되면 이제는 노화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는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8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때로는 마음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이 시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완성의 시기입니다. 70대까지 만들어온 좋은 습관과 건강한 마음가짐이 80대에도 이어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준비된 노화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정보를 수집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